네, 기자님.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뉴스에도 연일 보도가 되고 있는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드디어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물가 그리고 경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미국과의 환율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궁금증이 떠오르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시사하는 바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어떻게 동결됐죠? 뭐 이거는 뭐 다들 아시고 계시는 건데, 한국은행이 지난 2월 23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을 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제 금리를 인상한 게 총 7차례거든요. 근데 그 행보가, 연속 인상 기록이 드디어 깨진 겁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당연히 환율 우려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멈춰버리면, 동결을 해버리면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뭐 당연지사인 건데요. 잠깐만요. 그러면 한국은 동결이고 미국은 계속 금리 인상이 되면 달러 환율이 오를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역시 원달러 환율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미국 금리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1.25%포인트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면 환율이 오르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2월 22일 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동결 발표를 하기 전에 그때 1,300원을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동결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 현재는 그게 1,320원입니다. 1월만 해도 1,200원대였는데 순식간에 1,300원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금리를 동결하기 전부터 환율이 오른 건가요? 네, 그게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가 워낙 좋았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이제 지목이 되는데요. 뭐 2월 이후에 발표된 그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 그러니까 1월 얘기겠죠. 1월 미국 실업률이 3.4%로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도 51만 7천 명으로 작년 12월보다, 그때가 22만 3천 명이었는데 그때보다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9% 이상 이제 치솟고 있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둔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9.1%까지 치솟으면서 정점을 찍었던 게 이제 6월인데 12월에 6.5%로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가 계속 좋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연준의 긴축 기조도 더 오래 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팽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을 하려고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을 하니까 원화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동결을 선택한 이후에 1297.1원이었었는데 그 환율이 지금은 1320.5원을 기록하고 있네요. 지금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기준금리는 왜 동결시킨 건가요? 당연히 이게 금융 안정 때문인데요. 사실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물가와 경기, 금융 안정이라는 이 세 가지 요인 사이에서 한국은행의 고심이 정말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올해 초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금리 인상의 영향이 더 본격화되면서 물가, 경기, 금융 안정 사이의 상충 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정교한 정책 조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물가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고강도 긴축을 이어가다 보면 경기가 우려되고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그 문제의식을 함축한 표현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건 물가, 경기, 금융 안정 사이에서 경기와 금융 안정에 조금 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해석에 따르면 물가보다 금융 안정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의미인가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일단은 금리를 안정시키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 이렇게 한국은행이 판단을 내렸다고 보는 게 더 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래서 고금리의 경기 침체가 겹쳐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기업은 이자도 갚지 못해서 그런 한계 기업이 속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금리 인상 여파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네, 금리 인상 여파는 원래 진작부터 나타나긴 했는데 뭐 이제 좀 실질적인 지표가 더 이제 부각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5대 시중은행 주요 대출 상품 평균 연체율 살펴보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연체율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작년 6월까지는 큰 변화가 없다가 9월쯤부터 반등을 해서 12월에 연초 0.16% 대비 0.08%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중소기업 대출은 6월 연체율이 0.2%였는데 연초보다는 이게 떨어졌지만 9월 0.23%, 12월 0.28%로 급격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을 따라 다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네요. 일단 동결을 하긴 했지만 모든 가능성은 당연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과 얼마나 독립이 가능하냐, 이게 지금 이번 동결 결정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실제로 이창용 총재가 한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완전히 독립한 것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유명한 발언 중에 하나인데, 연준이 통화 정책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한국은행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올해는 그 내용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올해 초에는 기본적으로 국내 상황을 보면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점에서 보면 이번 기준금리 동결이 갖고 있는 의미는 좀 확실해 보입니다. 바로 연준으로부터 조금 더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해도 되는 상황이 이제는 조성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이 첫 주제가 챗 GPT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기준금리, 우리나라가 미국 연준을 따라서 또 올릴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챗 GPT에다가 물어봤는데 한국은행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금리 변화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한국 경제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한국은행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따라서 미국을 따라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예기치 않게 변화하거나 인플레이션 경향이 지속적으로 강화된다면 다시 금리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뭐 그러니까 뭐 한국은행이 다시 미국을 따라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타이밍과 규모는 불확실하다. 이게 챗 GPT의 답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게, 금리 동결 발표 당시에 금융통화위원 그 한 명을 제외한 5명이 당분간 금리를 3.75%까지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한국은행의 정교한 정책 조합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될 테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욱더 여기에 방점을 맞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대중적이고 구독자분들께서 더욱더 관심 있어 볼 법한 컨텐츠로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